안녕하세요, 임 실장입니다. 저한테 잊을 수 없는 커플은 제 첫 번째 고객이죠. 제 첫 번째 고객은 제가 잊을 수 없는 저의 추억인데, 제가 가장 가슴 아픈 신랑님 한 분이 계세요. 그 신랑님은 저희 회사 고객이 아니세요. 제가 베트남에서 에이전시 역할을 하다 보니 타 결혼회사 신랑님이셨는데, 그 이야기 해볼까요? 어머니하고 신랑님이 한국 결혼회사 사장님하고 이렇게 베트남에 오셨었는데, 신랑님은 결혼에 의사가 없었어요. 그냥 맞선을 볼 때도 굉장히 성의 없이 임하셨었는데, 한 신부님을 보고 나서 우리 신랑님이 표정이 바뀌었어요. 질문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신랑님이 신부님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해서 관심이 있구나. 저도 관심을 갖고 좀 더 집중을 했는데, 어머니의 입장과 신랑님의 입장은 달랐죠. 그 신부님이 딸이 있었어요. 딸 한 명 있었고, 신랑님은 초혼이셨는데 나이가 많은 초혼이셨죠. 신랑님은 그 여성한테 관심을 갖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물어보셨는데, 어머니가 재혼이 이렇게 싫으신 거야. 근데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내 아들이 이렇게 여자한테 관심 있는 모습 처음 봤다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러면 그 딸을 어느 나라에서 키울 거니? 베트남이니 한국인이 물어봤는데, 신부님은 베트남에서 키우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다면 내가 그 아기 양육은 좀 도와주겠다. 그 대신 베트남에서 키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신랑 신부님도 서로 동의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우리가 흔히들 베트남에서 키우는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신랑님하고 한국 결혼 생활 후에 신랑님한테 또 동의를 받아서 한국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신랑님이 신부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신부님은 신랑님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딸을 한국으로 데려가서 좋겠느냐. 그랬더니 우리 신랑님은 동의를 했습니다. 어머니와 그걸로 많이 다툼이 생겼어요. 신랑님은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딸이니까 내가 한국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동의를 했는데, 어머니는 그걸 못 받아주시는 거지. 그래서 어머니하고 신랑하고 많이 싸웠는데, 신랑님이 그렇게 효자였는데 그것만큼은 신랑님이 굽히지 않으셨어. 여기에 제가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신부님이 제가 그때 당시 한 신랑 신부의 오해를 풀어주는 모습을 옆에서 보다가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야. 우리 신랑님의 밤에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신부님은 이걸 고칠 수 있는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전 신부님한테 우리나라는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의학도 발전했고, 전 그렇게 설명을 했고, 우리 신랑님 결혼회사한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런데 이런 말을 했거든요. 6개월만 시간을 달라고 그랬대요, 신랑님이. 그래서 제가 한국 결혼회사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신랑님이 6개월의 시간을 달라고 했으니 6개월까지는 비밀로 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설명했는데, 우리 결혼회사 사장님은 우리 신부를 의심한 거예요. 이 신부가 헤어지고자 어떤 이유를 대는 거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신랑님한테 직설적으로 그걸 물어보셨는데, 그게 진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님은 거기서 굉장히 실망감을 느끼시고 신랑님이 결혼을 포기하셨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어머니는 이 사실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내가 며느리의 딸을 한국으로 못 데려오게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결혼을 포기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가장 보람된 일은 좋은 신랑 신부를 소개를 해서 그분들의 결실인 자녀를 낳는 거죠. 이 신랑님도 어머니가 같이 베트남에 오셨었는데, 그 어머니의 소원을 제가 풀어드렸죠. 아들을 낳거든요. 외아들이 아들을 낳죠. 제가 이 커플에 대한 얘기를 해본다면, 어머니가 장사를 하시는 분이야. 장사하는 분들이 좀 강인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아들한테만큼은 약자더라고요. 이 어머니가 누구하고 싸워서 질 사람이 아닌데 아들한테만큼은 약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은 항상 아픈 것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랬는데 그 커플이 아들을 낳거든요. 그게 가장 제가 보람됐죠. 코로나 때였는데 제 후배가, 친구가 국제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국제결혼 했는데 둘이 지금 너무 안 좋다고, 형 같이 한번 얘기 좀 해봐 달라고.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라 할 일도 없었고 후배를 같이 한번 만났는데, 그 친구가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신부가 너무 나쁜 여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신랑님한테 제가 질문을 딱 하나 했습니다. 신랑님, 신부님하고 잠자리 할 때 한 번이라도 신부가 웃는 모습,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을 못했어요. 하나의 편견일 수 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좀 비만했어. 살이 너무 많이 찌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있잖아. 이 신랑님이 잠자리에 대한 얘기를 막 했었는데,
내가 볼 때는 신부를 정말 즐겁게 해줬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친구는 대답을 못했어요. 신부도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부도 그게 재미가 있었어야 될 테고. 이게 쉽지 않은 얘기인데 중간에서 살짝 넘거나 중간에서 조금 부족하거나 요 정도 선에서 이게 가능한 얘기지, 너무 강인한 남자도 힘들고요, 너무 약한 남자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우리 신랑님 한 분한테 제가 정신병원 한번 가보세요라고 한 신랑이 있어요. 그 신랑님은 저를 굉장히 형 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호의적인 분이신데 신랑님이 신부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이게 사랑하는 감정이 서로 비슷하면 정말 좋은데 누군가 많이 하는 사람이 힘들잖아요. 우리 신랑님은 신부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가 너무 컸고 신부님은 조금 부족했어. 신랑님은 사랑하니까 신부한테 많은 얘기를 하고 많은 영상을 하고 많은 걸 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신부는 집착이라고 느끼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걸 그렇게 좀 느낀 거야. 신랑님이 너무 이게 사랑이라기보다는 이젠 집착에 접근했다고 생각해서 제가 신랑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한 게 아니라 한번 상담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신랑님은 신부에 대한 집착으로 이게 바뀐 것 같다. 근데 우리 신랑님이 정신병원은 안 갔지만 그거를 조절을 했어요. 자기가 좀 과했다라고 느끼신 거야. 그래서 좀 조절을 하시더라고요. 신랑이 머리 스타일 있잖아요. 베트남 오기 전에 한국에서 좀 깔끔하게 미리 하세요. 혹시나 또 베트남 가서도 할 수 있는데, 근데 베트남 와서 만약에 마음에 안 들으면 뭐 힘들잖아요. 그리고 옷이는 뭐 너무 깔끔하게 입지 말고 흰색이나 여는 색깔로 입으면 더 좋아요. 밝은 색깔로 하면은 네. 사람이 밝게 이쁘게 보이잖아요. 더 젊게 보이고. 그리고 말씀보다 좀 잘 웃어주세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신랑님이 오면은 항상 그 첫인상가 중요하거든요. 그 첫인상 친구 잘 보시면은 신랑님도 장점 다 알잖아요. 네, 피부 관리는 꼭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밖에 일하는 신랑님들에도 피부 관리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말해주는데 신랑님은 나 이 정도면 괜찮 거다. 그러면 네. 그때로 오세요. 그리고 만약에 국제 결혼하는 생각이 있으면 어떤 신랑님들이 몸이 좀 통통하잖아요. 다이어트하고 오세요. 네, 네. 대신처럼 열심히 다이어트해요. 물론 못한 신랑님도 있지만은 10kg 빼지 마세요. 왜냐면 건강 위해서 1kg, 2kg나 나름대로 하세요. 그거는 신랑님이 도움 많이 돼요. 갑자기 웃어요. 그런 거 하면은 신부들은 왜 못 붙었나? 왜냐면 대화 나눌 때 질문이라든지 신부가 답변하든지 그때는 재밌는 말이 나오면 그때는 좀 많이 웃어주고 와 그렇구나 그럼 또 좀 하면 되는데 갑자기 웃는 게는 신부들이 왜 그런 게 안 하면 좋겠어요. 네. 좋아하는 데는 신랑 신부님이 맞선 봤을 때 계속 대화했잖아요. 성공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신부님이 내가 아내 되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느끼시고 신부님도 신랑님이 결정해주면서 웃으면서 신랑님이 좋은 말 해주고 나는 결혼해주라 그런 말 하면은 그때는 되게 좋아요. 행복해요. 첫 번째 같이 찍는 기념사진도 찍어주고 앞으로 신랑 신부 약속할 것들도 거기에서 번역해주면서 그래서 다음에 진행할 것들이 신랑 신부가 웃으면 얼굴에서 아주 기쁠 때 나오면 그때 너무 좋아요.